자, 이번 시간은 저번에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자, 지금 배우는 이동에 대한 내용은 그냥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전에 다뤘던 내용이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학습한 거고, 요거는 이제 특정한 점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직선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한 걸 그래서 모아놨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정리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어떤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P라는 점이 이제 X, Y라고 하고, 자, 이 점을 특정한 어떤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A, B라고 돼 있죠. A, B라는 점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점 대칭은 두 점을 연결해서 이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거고, 반드시 어때요? 길이가 같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점을 찾아서 그 점을 찾으면 그 점이 이제 이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입니다. 그리고 자, 요 점을 이제 P'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 Y'이라고 자, 구별을 우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쵸?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P'이라는 점이랑 P라는 점은 A, B라는 점에 의해서 자, 1대1로 내분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1대1로 내분되는 거고, 결국 이제 A, B라는 점은 이 점을 물론 우리가 P'을 구하는 거지만 P라는 점과 P' 점에 대해서는 이 A, B라는 점은 중점에 해당되겠죠. 자, 이런 거 뭐 정리해서 여기 우리 책에 나온 대로 뭐 공식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이걸 외워서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바로 점을 찍고 생각을 펼쳐보면 금방 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냥 뭐 중점으로 바로 가볼까요? 중점으로 하면 A라는 점은 결국 평균이라고 했죠. 2분의 X좌표끼리 합. X랑 X'을 더한 게 이제 A인데, 그럼 결국 이제 평균이 A란 얘기는, 둘의 평균이 A란 얘기는 둘의 합은, 물론 양변이 2를 곱해도 되겠죠. 2A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X'이라는 점을 자, 2항에서 2A에서 X를 뺀 걸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고, 굳이 이걸 외워서 뭘 외울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이걸 외울 수 있냐가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평소에 자기가 학습하면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접근해 가면 돼요. 잘 외워지는 학생들은 외우는 걸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 대신 반드시 연습해서 빠르게 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라는 점도 결국 이제 두 Y좌표의 평균이잖아요. 평균이에요. 자, 두 좌표의 평균이니까 두 배한개 합이랑 같다 바로 올 수 있나요, 이제? 그래서 y 플러스 y 프라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뭐죠?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니까 y 프라임을 구하면 되겠고, 2b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한 좌표를 구하는 걸 배웠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대칭 이동하면 결국 이게 중점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점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싶은 X'과 Y'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래프라고 하면, 그러면 X', Y' 해서 역시 X에 대한 식에다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건 식을 찾아낼 수 있겠죠. X라는 식, 예를 들어서요. 굳이 이제 구할 필요 없는데, 근데 X라는 식에 요 값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2A-X 프라임. 선생님 이제 수업을 들었으면, X라는 식을 알고 있는 거니까 요걸 대입해야겠죠. 그 다음에 Y라는 식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식을 알려면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다. F, X, Y라는 그래프가 있는 거고, 우리 요 식에 대한 그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x 대신 y 대신 대입하면 f에 2a-x 프라임이죠. 2b-y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는 0. 따라왔나요? 단지 이제 구별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x, y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요거를 이제 프라임을 생략해 버리면 2a-x 2b-y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역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외워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요 과정을 이렇게 책 좀 연습하고 정리하면서, 개념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조금만 연습하면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요. 자, 역시 뭐 어떤 직선이 있다, 이렇게 L이라는 직선이 있는 거고,
자, 여기 P라는 점이 있습니다. x, y. 자, 요 점을 요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수직이 되면서 그죠? 거리가 같은 반대쪽에 대응하는 점이 생기겠죠. 이제 여기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겠죠. 이렇게.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를 P'이라고 하면 자, 역시 X', Y'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또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앞에서 선분 A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쵸? AB를 수직으로 2등분하는 직선 수직으로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도 했던 내용은 자 어쨌든 이 두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고 우리가 구하는 이 새로운 수직 2등분선의 기울기를 수직 조건으로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점의 중점을 찾아서 이 중점이 자,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 내용이랑 동일하죠. 단지 이제 주인공은 여기서는 요 x', y'이라는 p'이라는 점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개념은 동일하게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두 점의 중점이 L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점 조금 전에 이제 연습했으니까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해서 이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직선에 대입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직선이 주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ax by 플러스 c는 0꼴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x 값을 x에 y 값을 y에 대입하면 식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수직이라는 부분 그렇죠. 대칭한다는 점 대칭점은 역시 수직이라는 조건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기울기 그 다음에 이 직선에서 주어진 기울기 여기서는 기울기 구하는 거 연습해 볼까요? 이항하지 않고 y의 계수가 x의 계수 밑으로 가는데 이제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는 걸 생각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1일 거고 그쵸? 그러면 우리 p랑 p'을 연결한 요 선분 어쨌든 기울기는 이걸 m'이라고 하면 m'은 어떻게 돼요? x좌표의 차이 분의 y좌표의 차이가 될 텐데 요게 이거의 부호 반대 역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부호 반대, 그러니까 마이너스인가 플러스가 될 거고 역수에서 이렇게 a분의 b가 된다라고 해서 요 조건을 풀면 또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문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접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하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이 이 직선과 수직이다. 그리고 거리가 같으니까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면서 정리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해보고 그 다음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이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상황에 맞춰서 바로 머릿속에서 여러분 유치원에서 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 8번. 자, 점 2, 마이너스 3을 자,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작은 1번. 여러분들 이제 점을 무작위로 놓으세요. 2, 마이너스 3인 거고. 자, 요 점이 이제 마이너스 2,1이라고 할게요. 물론 x의 위치가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면 이렇게 그려져야 정상이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면 오른쪽이 이제 더 큰 수니까 2,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물론 아래겠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제 대칭 이동했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요 중점이 결국 이 두 수의 그쵸 평균과 같은 거죠.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쪽 파트는 대부분 그래요. 거리가 같다? 그럼 거리식에 대입해서 여러분들 방정식을 풀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잡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게 결국 중점이라는 거죠. 요 두 점에. 그러면 둘이 더하면 요거 좀 연습을 해보세요. 2분의 x랑 x 프라임이 그쵸? 우리가 구하는 a점인데 평균인데 결국 2배 하면 합이랑 같다는 걸 그냥 정리하세요. 항상 머릿속으로. x랑 x 좌표끼리 더한 게 결국은 둘이 더한 거니까 평균에 2배 하면 우리가 이제 합이 된다는 걸 평균을 2배 하면 합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좀 계산상에서 수월하겠죠. 둘이 더한 거 더 헷갈릴까요? 어쨌든 2 플러스 x가
요 x좌표의 2배 한 거, 마이너스 4랑 같다, 이렇게. 여기 좀 어려운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해도 돼요. 2분의 x랑 2를 더한 게 이제 이게 중점인데,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2분의 자 y좌표끼리 더한 거 마이너스 3이랑 y를 더한 게 1이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여기 평균 중점을 이용해서 거꾸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럼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일 거고, 그래서 x의 좌표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여기도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y가 2가 될 거고, 결국 y는 5가 되겠네요.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그렇게 되겠죠. 자, 아이디어는 중요한 건 결국 자 대응하는 점이 반대편에 있는 거고 거리가 같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1대1 내불점 중점을 떠올려서 이제 우리가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1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이제 항상 만나는 거 보이죠? 자, 이 원을 점 3,4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혹시 상황을 보면 이렇게 원이 있다. 그러면 뭐 요 점을 3,4라고 하면 그쵸? 이 원을 이렇게 이제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모든 점들이 이렇게 특정한 이런 식으로 모든 점도 이렇게 대칭 되겠죠. 이런 점들이. 그래서 이제 원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원 문제는 역시 원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중심이요. 왜냐면 원은 뭐 반지름이 결정돼 있고, 그쵸? 반지름이 이제 결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의 이동만 보면 반지름은 어차피 알고 있는 거니까요. 이동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굳이 원 전체, 그래프 전체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린 중심을 찾아서 중심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 겁니다. 단지 이제 중심을 찾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바르게 떠올리는 게 중요하죠. 잊어먹지 않는 게. 자,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없네요. 그럼 0이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0을. 중심의 좌표는 5,0이고, 자, 반지름을 구하겠습니다. 반지름은 루트. 자, 중심을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뭐 5, 25. 0은 더하나만 안 하고, 거기서 c를 빼는 거죠. c. 이거 c 24. 기억나죠? 자, 루트 1은 1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지름도 알았고.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이제 어쨌든 5,0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이랑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랑 여기 x좌표끼리 더해서 2배 하면,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니까, 이 3을 2배 한 게 x좌표의 합이랑 같은 거예요. 2배 하면 6이죠. 6이 되려면 5에다가 1을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왔는데, 요걸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5랑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결국은 2로 나눈 거니까요. 2로 나누지 않으면 6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균에 2배 하면 이 y좌표의 합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 평균 4를 2배 하면 8이 되죠. 8이 되려면 0이랑 8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의 좌표는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를 아니까 x-x 좌표의 제곱, y-y 좌표의 제곱은 r제곱. 이제 1은 제곱해도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이제 뭐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중심을 가지고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의 관계를 가지고 해석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걸 굳이 어렵게 풀어서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정리해두면 되겠고,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거. 중점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이걸 2배 하면 둘이 더한 거랑 같다. 다시 이걸 2배 하면 y 값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런 것들 자꾸 정리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스스로 시간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는 게 결국은 여러분 성적이랑 직결되는 거 이제 지금쯤 지나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항상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이제는. 자, 그럼 확인 체크 427번. 점 a,3을 점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b일 때, 자, 두 값을 곱해주세요. 우선 여러분이 상황을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개형을 살짝 그려서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즘에 a,3이고
이 점을 4,5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그러면 반대편의 길이가 같은 점이겠죠. 1대 1, 이게 내분점이 된다고, 아니 중점이 된다고 했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B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냥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게 4니까, 그쵸? 이거의 2배 한 게 더한 거랑 같다 라는 생각 끌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한 거, a랑 마이너스를 더한 값은 이 중점의 2배 한 거 같다. 그래서 a는 10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역시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5란 얘기는 이거 중점을 2배 하면 y좌표끼리 더한 거랑 같다. 조금만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b값은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뭐 70이 되겠네요. 자, 428번 포물선을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3,6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역시 여기서 여러분 눈치챘죠? 이 포물선 전체식 전체로 가서 우리 뭐 대입하는 거를 뭐 2A-x를 x 대신 대입하고 2B-y를 뭐 y 대신 대입해서 이 꼭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이거다 하고 대입해서 풀면 정말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이동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런 건 다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포물선은 최고창이 이제 마이너스 1인 거 보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이 포물선의 꼭지점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왜냐면 자, 이 전체 그래프가 요 뭐 A, B를 여기 있다고 할게요.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꼭지점도 결국 대칭 이동돼서 여기 어딘가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맞나요? 모든 점들이 이렇게 이제 대칭 이동되는데 우리는 다 그래프 전체를 볼 필요는 없이 꼭지점만 관찰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요 이동한 점의 꼭지점의 좌표는 3,6인 거고, 그럼 원래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먼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하는 식은 반드시 외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2차의 개수가 a, 1차의 개수가 b, c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여기 a분의 b였죠, b. 자, 그래서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1, 자, y값은 x 1을 대입하면 나오는 게 y값이니까 1을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 2에서 더하면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기운 게 아니라 이제 y좌표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있겠네요. 우리가 그 모르는 상황에서 접근한 거고, 역시 문제를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풀어내는 데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점의 이동으로 볼게요.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의 좌표죠, 결국. 그래서 a는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4를 2로 나누면 2가 되겠고, 자, b 값도 역시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데 6이랑 6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다시 6이죠. 어쨌든 식은 쓰겠습니다. y좌표끼리 합을 2로 나눈 중점의 좌표. 그래서 6이 되겠네요. 자, a랑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뭐 8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은 자, 점 1,4를 직선 y는 2x-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역시 여러분들이 그냥 식을 쓰세요. 이렇게 상황을 간단하게 그리고, 자, 요 직선에 대해서 요 점이 뭐 여기 있다고 칠게요. 1,4. 그러면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P'이라고 할게요. 자, X', Y'이라고 하면 아니요, AB로 할게요. 자, 그럼 AB 값을 이제 우리 구하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자, 수직이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두 점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 되는 개념이네요. 우선 기울기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기울기는 자,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요. 그럼 x좌표의 차이 a에서 2를 빼고 y좌표의 차이 b-4, 이게 이제 기울기입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우리 자, 수직 관계에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해도 되고, 그죠? 여기서 이 직선이 m이면 m'은 부반대 역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수직 관계. 그쵸?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9에서 직접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이 값이랑 이 값이 같다. a-1분의 b-4가 자, 2분의 마이너스 1 한쪽을 올릴게요. 그냥 부엌에 좀 편하게. 자, 괄호 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곱한 게 같죠? 그러면 2b 마이너스 8이랑 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 하나 얻었습니다. 이항하면 a 플러스 2b는 이항하면 9라는 식을 하나 얻었어요. 그 다음 이제 기울기 말고, 자,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이 있는 거니까 중점을 구해야죠. 그럼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1. 다음 2분의 y좌표끼리 합 b 플러스 평균이니까 이 점이 결국 이 직선이 있는 거니까 역시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그 y의 y값, x의 x값을 대입하면 되면 y는 2분의 b 플러스 4죠. 그럼 x를 여기다 대입하면 2배 할 거니까 이게 분모는 약분되고 a 플러스 1이 남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이제 2배 하겠습니다. 2배 하면 역시 약분되고 b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인데 2배 하면 2a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a 넘어오세요. 마이너스 b는, 이 친구는 절로 넘어갈게요.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연립을 해야 되는데 개수가 이제 다르네요. 여기다 2배 하겠습니다. 2배 하면 4a 마이너스 2b는 16. 두 번째 식. 자,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5a인가요? 5a고 여기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5가 되겠고, 자, 그럼 b 값을 구하러 가면 a가 5예요. 5를 빼면 4가 되려면 b가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b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a, b니까 5, 2가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수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문자로 됐던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는 이렇게 수월합니다. 단지 시간이 이제 걸리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울기 관계도 우리가 계속 이제 어필하고 있지만, 수직 관계일 때 부호를 바꾸면서 역수 찾는 부분들, 이런 거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를 반드시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스토리로, 이야기로. 그래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수직이다, 수직 조건, 그리고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2번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녹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냥 x 프라임, y 프라임 했더니 너무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것 같네요. 우선은 그냥 좀 식을 다르게 해볼게요. 자, y는 2x-1 이라는 직선을, 그쵸? 기울기가 이제 1인 거 보니까 좀 더 이제 누워 있겠죠.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이제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요 직선을, 이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은 당연히 지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임의의 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선대칭을 했으니까 수직이면서 거리가 같은 반대쪽에 이제 이렇게 맺혀서 그런 점들 쭉 연결하면 이런 직선이 될 걸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직선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직선에 대한 x, y의 관계식을 찾으면 되는데, 요걸 이제 아까 x, y로 했더니 너무 헷갈려서 그냥 선생님이 a, b라고 할게요. 자, 임의의 점을 그냥 원래는 상수를 보통 a, b로 쓰는데 임의의 점을 그냥 선생님이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이동된 점의 임의의 점들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원래대로. 자, 우리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 이 두 변수와의 관계를 찾아야만 우리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푸는 원리는 동일하죠. 뭐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요 두 점들의 중점, 임의의 점이라고 했어요. 이 많은 점들의 중점 어떻게 되죠? 2분의 a 플러스 x 프라임과 2분의 b 플러스 y 프라임, 요 점, 이 중점이 이 직선이 있는 거죠. 그쵸? 이 중점이 이 직선이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y 대신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b 플러스 y 프라임은 2분의 a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3. 다음에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면 2배 하면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2배 하면 6이 되겠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식은 우선 하나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울기를 구해봐야죠. 기울기가 요 직선과 수직이니까 자, 기울기 관계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x 프라임에서 a를 뺀 거, y 프라임에서 b를 뺀 것이
결국은 자, 요 직선의 기울기는 1이죠. 1이고 자, 요 직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하겠습니다. m이 1이면 우리가 구하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죠? 1일 때 부호 반대 역수입니다. 자, 이게 이제 m'이잖아요. 이게 m이 1이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이 친구인데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자, 이건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변의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곱하면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x 프라임 부호 바꾸면 플러스 a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a, b가 아니고 x, y 변수들인데 a, b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의 식을 우선 찾았고요. 근데 이제 문자가 지금 우리는 이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풀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조건이 또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새로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알려면 원래 알고 있던 이 직선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왜냐면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b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걸 이제 문자가 있지만 숫자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겠어요. 자, a 이 친구 넘어올게요. 그럼 마이너스 b인가요?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프라임 y 프라임 먼저 쓸까요? 6도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항한 거 우변에 있는 걸 좌변에 쓴 거예요. a 이항은 마이너스 b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친구들 우변에 있던 걸 좌변에 넘긴 건데 좌변 걸 우변에 썼습니다. 그 다음 역시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넘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넘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프라임 이항하면 마이너스 y 프라임 됐죠.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더하면 b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더하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 나눠지고 마이너스 2b는 더했습니다. 더하면 y 프라임은 사라지네요. 마이너스 2x 프라임 마이너스 6. 자, b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 프라임 플러스 3이 되나요? 됐죠. b 값을 이렇게 구했고 자, a 값은 요 식에서 뭐 대입해서 구해도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해도 돼요. 잠깐 활용을 해볼게요. 재활용을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a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되겠죠. 그럼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2a가 될 거고 자, b는 사라질 거죠. 자, 부호가 같은 건 사라지죠. 빼면 y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이니까 2y 프라임 이건 그대로 내려오죠. 위에서 아래를 뺀 거니까. 자, 이건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이해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로 나누면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b 값을 구했으니까 a, b는 요 파란색 직선이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그 개념이 이제 중요하죠. 이 a, b 값을 여러분들 요 파란색 위에 점이니까 x값, y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x 프라임, y 프라임이다. 그래서 그게 답이겠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b 이제 y 값은 y는 x 프라임 플러스 3은 자, x 값이 a죠. a를 대입하면 2배에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그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x 프라임 이 y 프라임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2y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에요. 마이너스 7 이항에 오면 플러스 7로 바뀌어서 10이 되겠네요. 자, 구별하려고 우리가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붙였지만 이제 결국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은 0이라는 이렇게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자, 역시 자, 이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점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푸는 건 어렵지 않은 거죠. 단지 계산이 복잡한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면 되겠고 실제적으로 출제는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에서 더 많이 돼요. 그래프에. 이건 간헐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공식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빠르게 적용해서 이 풀었던 기억으로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것들을 떠올려가면서 이제 연습을 해야 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420번, 29번
두 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고 있어요. 이번 두 점을 줬네요. 직선 여러분들 그려놓으세요. 그냥 반드시. y는 ax 플러스 b예요. 자, p라는 점은 마이너스 3,4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이렇게 대칭 상태에 있어야겠죠.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은 q라고 하면 1,8이네요. 자, 역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점을 이은 이 직선, 이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수직 조건. 그 다음에 이 두 점의 중점이 결국은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결국은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죠. 자, 푸는 건 뭐 거의 뭐 기계적으로 풀면 되겠죠. 자,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x좌표끼리 빼는데 여기서 이걸 뺄게요.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4가 되겠죠. 8에서 4를 빼도 4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이네요. 자, 이 기울기가 1이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래서 a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 중점 구하면 되죠. 중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자, 더하면 마이너스 2인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12죠. 2로 나누면 6. 자, 중점 우리 알았고, 자, 요 점을 지나겠네요. 요 점을 이 직선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직선 배울 때 제일 많이 했던 내용이죠.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 y는 m의 기울기에 x 좌표 부가 바뀌겠죠. 플러스 y 좌표.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6에서 플러스 5. 그래서 자,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b 값은 이게 5가 되겠네요.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4가 되겠나요? 자, 430번.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앞에서도 했듯이 역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되니까 중심, 그렇죠? 그래서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는 게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중심을 구하죠. 자, 이건 표준형으로 되어 있네요. 뭐처럼 x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 자, 여기 0 되는 거 0이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0, 요거 0 되는 거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 자, 요 점을 직선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네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동안 우리가 점을 찾는 거죠, 이거. a, b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원리는 동일합니다. 역시 이 두 점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수직 조건을 쓰면 되겠다. 자, 이 친구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요. 기울기는 y의 개수 이렇게 나누면 되죠. x의 개수를 마이너스 붙여서 2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플러스면 마이너스 부반대. 자, 역수라고 했고 이렇게 했어요. 부반대 역수다.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m'을 구해놨어요. 그럼 결국 이 두 점을 잇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기울기는 x좌표의 차이 a 빼기 0은 a가 되겠습니다. b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a를 곱하면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a. 이항하면 2a 플러스 b는 이 친구 이항 마이너스 1이라는 식한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중점 안 구했죠? 중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2분의 둘이 더하면 a, 2분의 둘이 더하면 b 마이너스 1. 자, 이 친구가 이제 역시 x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직선 위에 점이니까 x 값 대신 대입하고 1로 쓸게요. 2분의 2. 자, y 값 대신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2에 2분의 b 마이너스 1이고 부호 처리 때문에 우선 받습니다. 플러스 3은요. 자, 우선은 2배 할게요. 2배 하면 이게 a가 될 거고, 이거 2배 하면 4가 되죠. 마이너스 4인데, 이게 약분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에 b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2배 하면 6은 0. 역시 식계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2 더하기 6 해서 플러스 8은 0이네요. 자, 그래서 자, 식 하나, 두 번째 식 연립하면 되겠죠. 자, 역시 2배 하겠습니다. 2a 마이너스 4b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16. 자, 뺄게요.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플러스가 돼서 5b가 되나요? 빼면 여기도 플러스 16이 돼서 15가 되겠네요. b는 3입니다. 메인은 어느 식이 편한가요? b가 3, 여기 3이면 이항 마이너스 4. 2a 곱하기 2에다 a를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면 a는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ab 값 우리가 구하는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입니다. 자, 반지름이 여기서 얼마 있어요? 자, 이게 아래 제곱이에요. 그래서 반지름 2니까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을 알면 구할 수 있죠. x 플러스 4 반대니까 제곱 역시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제곱 여기 4니까 r제곱 4. 그래서 이렇게 자, 원은 항상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의 관계로 접근하면 더 수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죠. 자, 이제 필수예제 6번은 두 점을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자, AP랑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두 점 과죠. 자, 그러면 두 점 요건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상황을 이제 이해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x축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0,2죠. A라는 점이 0,2 그러면 x가 0이 y가 2니까 물론 y축에 있는 점인데 그릴까요? y축도. 자, 요 점은 이제 A라고 할게요. 자, 0,2가 되겠습니다. 그럼 B점은 6,3이면 뭐 6,3 이 정도 잡을게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X축에 있는 임의의 점이 있는데 점 P가 임의의 점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 P점을 연결한 A와 AP 이렇게 이 선분의 길이랑 그 다음에 BP B랑 P를 연결해 이 선분의 길이를 더한 게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했을 때 언제 최소가 되냐 그 얘기죠. 무슨 얘기죠? P점이 여기 있으면 둘이 더한 길이 이렇게 될 거고 P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언제 최소가 되는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겠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뭐 이게 계속 변하는 거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여기 이 개념이 이제 대칭 이동의 개념을 적용하는 이제 응용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P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A점이나 B점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은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X축에 있는 점이 P점이니까 이 X축이라는 이 X축을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직선이지만 이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A점을 일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반대쪽에 맺히겠죠. 이 점의 좌표가 0,-2가 될 건데 A'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러면 요 대칭 이동한 이 점과 이 B점을 연결한 이 직선이 이 선분이 AP와 BP의 최소값이랑 같다는 걸 이제 이번 시간에 이해하면 돼요.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선 요 점을 P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면 자, 우선 A랑 이 P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면 좋아요. 이렇게 보이죠. 자,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왜 합동인가요? 그러면 우선은 요 OP의 길이는 공통이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벌써 이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요 어때요? 끼인각이 직각으로 같죠. 그래서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랑 위에 있는 삼각형은 자, 두 변과 끼인각이 같아서 SAS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각과 모든 길이가 같은 거니까 결국 어떤 길이도 같냐면 자, AP의 길이나 A'B'의 길이나 같겠네요. 그러면 보세요. AP와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최소값은 AP랑 BP의 길이를 더하는 건데 이 길이를 이렇게 더한다는 얘기는 이 길이를 더하는 것도 같죠. 왜냐면 A'P가 어차피 같은 거고 이거랑 이걸 더하는 거랑 같은 건데 결국 우리 이제 그림에서 알 수 있지만 결국 P점이 두 점을 잇는 이 대칭한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상에서 X축과 맞는 3에 존재하면 그렇죠? 이 길이가 직선일 때는 가장 짧은 길이잖아요. 두 점을 곧장 이었을 때 이때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보다 그렇죠? 더 이 길이가 가장 짧다는 얘기죠. 이걸 뭐 대칭 이동 시켜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렇게 돼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요 길이는 같은 건 이제 이해가죠. 요 길이 같은 거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건데, 이건 삼각형 보이죠? 이 길이가 가장 짧죠. 얘는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점을 결국은 이었을 때 길이가 가장 짧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느 위치에 있어도 P점이 여기 있다.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노란색 이 길이랑 이 길이 이제 같은 거면 이 노란색이랑 BP를 더한 거랑 그냥 이 길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 거 어쨌든 최단이잖아요. 이건 꺾여서 역시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진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A'이랑 B를 연결했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해시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결국은 대칭 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결국 거리 공식으로 이제 바로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A'과 B 사이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하면 최소값을 바로 구한 거예요. 이 상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루트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반드시 알아야 되죠. X좌표끼리 빼면 되고 66에 36. 자, Y좌표끼리 빼면 되는데 부호가 반대면 더해지죠. 5, 25 해서 루트 얼마예요? 50, 61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점 사이의 최소값은 루트 21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431번.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몇 번만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자,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있죠. P점이. 자, 2,4면 적당히 뭐 2,4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3,-5네요. X는 3,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5니까 좀 내려가서 여기 어딘가 있네. 자, 3,-5 됐나요? 자, Y축의 점이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축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A점을 대칭 이동하든 B점을 대칭 이걸 이동해 볼게요. 이번엔요.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우리는 이동한 요 B'이라고 할게요. 이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답이에요. 이 거리가. 왜? 역시 마찬가지죠. 원리는 이렇게 찍고 가는 점, 요쯤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찍고 가는 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P라고 하면 이렇게 두 거리 합이랑 이렇게 바로 직선에 구했을 때가 가장 최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최소가. 그래서 대칭 이동하는 점을 찾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우리 이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복습할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뀐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은 둘 다 바뀐다. 기억나죠? 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와 Y를 바꾼다. 이런 내용들이 떠올라야겠죠. 그래서 대칭 이동한 점이 B'하면 요거 올 거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자, A, B'의 거리가 결국 우리 AP와 BP의 최소값이랑 같다는 걸 여러분들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루트 X좌표의 차이. 자, 부호가 반대니까 더해지겠죠. 그래서 5, 25. 역시 부호가 반대니까 더해지면 9, 9, 81이네요. 그럼 106인가요, 루트? 자, 106이 4의 배수가 되나요? 안 되고, 뭐, 제곱수가 있으면 이제 꺼내면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그럼 이제 432번 보면, 자, 두 점과 직선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X축, Y축이 아니고, 이제는 Y는 X라는 직선이죠. 그래서 이제 X축, Y축에 대해서 찍고 가는 점이 아니라,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면 적당히 1,2면 요 위에는 없죠. 왜냐면 x, y가 같은 점이니까 1,2면 이 정도 점. 여기가 이제 A점이 될 거고. 자, B점은 3,4입니다. 그러면 3,4. 조금 더 위에 있겠죠. 여기 3,4 이렇게. 여기가 이제 3,4라고 할게요. 요 점이 B점이 되겠습니다. 자, X축에 있는 점이 X축. X축에 있는 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B점을 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점을 찾아서 두 점을 이으면 결국 이렇게 최소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찍고 가는 길이나 이 길이나 어차피 같은 거니까 최소가 되는 길이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는데 결국 그럼 B'을 구해야겠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X랑 Y를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4,3. 그래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의 개념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1,29.
역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4에서 1 뺀 3의 제곱 9, 3에서 1 뺀 1의 제곱 1을 해서 루트 10이 되겠죠. 자,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역시 상황을 해석해내면 큰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필요한 그림들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자, 이제 433번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A, B점을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AP, PQ, Q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 번 더 응용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한 번 더 응용한 겁니다. 상황을 이제 파악할게요, 그냥. 자, B라는 점이 여기가 이제 6,1이네요. 그쵸? 그 다음 A라는 점은 2,3입니다. X가 2, Y가 3. 자, 그래서 이제 Y축과 X축을 이렇게 연결한 점들, 그쵸? 이렇게 찍은 점이 이제 Q가 될 거고, 이제 P가 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P랑 Q를 연결한 요 세 선분의 합의 최소값인데, 야, 이런 거 어떻게 구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 자, 같은 원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한다? 그러면 역시, 자, 선생님이 이제 축을 이렇게 찍고 오는 부분, 이 찍히는 부분, 뭐야? 옛날에 이제 옛날에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강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어느 집에서 불이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쪽 마을에서 이제 불을 끄러 가려고 하는데, 물을 길어서 가야 되는데, 최소의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불을 빨리 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최소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최소냐,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최소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대칭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으로부터 이게 물이 있는 강물이 흘러가는 이 기준점을 해서 대칭 이동한 이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면, 그쵸? 조금 전에 같은 원리로 이게 합동이니까. 자, 이렇게 찍고 가는 거랑 이 길이랑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가 된 요 위치를 찾아서 물을 떠서 빠르게 가서 이제 불을 껐다라는 뭐 문제로도 많이 등장했던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경시 문제 나오고 그랬던 문제인데,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 Y축을 찍었다, Y축을 건드리고 왔으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됐죠? A'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을 찍고 갔으니까 X축에 대해서 역시 대칭 이동한 점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쯤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점, 대칭 이동한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 최단 거리는 직선일 때죠. 결론적으로 언제가 최단이냐? 그러면 이때입니다. A에서 요 점이 이제 P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직선상에 있는 점이잖아요. 이 점이 Q점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이 길이 합이 가장 최소가 되겠죠. 결국 직선일 때 최소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어느 직선을 기준해서 대칭 이동할 건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심화 문제들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이제 기출되는 문제들 보면 중간에 이제 직선이 또 등장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연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역시 y는 뭐 2x는 직선이라고 하면 이 직선에 대해서 역시 대칭 이동해야겠죠. 원리는 같습니다. 대칭 이동할 거고, 이 점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x축이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해서 이렇게 연결한 부분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요 최소 길이가 되겠죠. 길이 합. 얼마든지 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우린 대칭 이동점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y축의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뀐다. 마이너스 2,3. 자, x축에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뀐다. 6, 마이너스 1. 우리는 이렇게 각각 거리의 최소를 구할 때 그냥 대칭을 한 점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최소가 된다는 걸. 그럼 구하면 루트 x좌표의 차입니다. 더하게 되겠죠. 88에 64. y좌표의 차이. 역시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야 돼서 4, 4, 16. 그럼 70, 80이 되나요? 루트 80은 4의 배수죠. 또는 16의 배수 되나요? 되겠네요. 5 곱하기 16 하면 되니까 16 곱하기 5는 4의 제곱이니까 4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되겠고, 자, 요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 길이를 구하는 거, 요거는 잘 연습을 해두세요. 이렇게 이제 한 2단계 정도 가는 거는 기출이 잘 되는 내용이에요.